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하나 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윤년, 경호월, 임자일, 무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전주에 내드린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강약을 잡았으면 이 사주가 강하면 강하고 약하면 약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사주인지 약사주인지 잡고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2번이겠죠. 세 번째, 이 사주 용신이신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가 용신이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 이 사주 용신을 무슨 용신이라고 하나요? 용신을 잡았으면 그 용신이 억부용신인지 조용신인지 통관용신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중요한 사주 강약을 잡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죠. 사주 강약. 2번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겠죠. 사주 강하면 강하고 약하면 약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으니 이 사주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번, 2번 문제를 풀어주겠죠.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패를 보니 월간의 경금, 시지의 신금 큰세가 있습니다. 금생수라고 있죠. 그리고 일지의 자수, 작은 물, 신금 안에 임수도 보이네요. 그리고 시간의 편관이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나를 생하는 관인성으로 힘을 줍니다. 그러니 일간이 힘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월지에 있는 오화를 꺼뜨리네요. 자수가 오화를 꺼뜨리고 임수도 한몫을 하죠. 그러니 기토와 묘목만 상대방으로 남습니다. 작은 흙과 작은 나무죠. 연간에 있는 기토는 나를 멀리 있어서 나를 극하지를 못하고 또 월간에 있는 경금은 생한이라고 나를 극하지 못하죠. 그러나 작은 흙으로는 큰 쇠를 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묘목 혼자 고군분투 물을 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사주가 강사주가 됐네요. 전부 내편이 됐고 오화는 꺼뜨려지고 묘목은 힘을 잃은 상태니까요. 묘목 혼자 이 많은 물을 뽑아내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러니 흙은 전부 내편이 되고 나무는 작은 나무는 물에 쓸려 내려가는 꼴이 됐고 불은 꺼지기 일보 직전인 사주가 됐습니다. 강사주가 됐죠. 그 이유는 흙이 나를 극하지 않고 관이상생으로 힘을 보태줘서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주가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사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시지에 있는 신금이죠. 왜 그렇죠? 자, 만약에 신금을 손으로 가려면은 이 모토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물을 극해버리죠. 그러니 사주가 약해져 버립니다. 이 신금이 있으니 바로 모토가 신금은 생한이라고 물을 극하지 않고 신금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돼서 사주의 힘빨이 생겨서 사주가 강해졌으니까 신금이 용신이 됐습니다. 신금이 없으면 약사주로 돼서 식신,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사주가 되죠. 그래서 용신을 신금, 시지에 있는 신금. 4번 문제. 용신을 잡았으면 이 용신을 뭐라고 하나요? 이 용신을 억부겸 통관용신으로 하죠. 이 용신, 신금이 없으면 무토가 물을 극해버리니까 통관이 안 되고 생이 안 되고 그걸 해버리죠. 그러니 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로 통관을 해줘서 억부겸 즉 통관이 되는 통관용신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신금이 있어서 토국수가 안 되고
토생금, 금생수로 힘바람을 보태서 사주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물이 강해졌으니까 나무가 너무 약하죠. 작은 나무로서 이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큰 나무가 가지고 이 물을 흡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통관도 되고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가지고요. 통관도 되고 하는 희신이 아주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은 신금, 희신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신을 통관용신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를 여러분께 내드리겠습니다. 을사년, 김묘월, 을해일, 김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을사년, 김묘월, 을해일, 김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사주 강약인데 가장 중요하죠. 어떤 오행이 강한지. 사주에 보면은 나무와 흑균이 많게 보이는데 둘 중에 어떤 게 강한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강한 오행을 찾으면 그 강한 오행이 일간편인지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인지 알면은 사주 강약 잡기 쉽죠. 사주 강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지해수 있죠. 일지해수 지장간에 임수, 간목, 무토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임수, 간목, 무토 중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장간 그 임수, 간목, 무토 비율을 찾아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사주 용신과 희신은 뭔가요? 사주 강약을 잡았고 지장간의 힘을 알았으면 이 사주의 용희신 찾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내드리는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 답을 댓글로 남겨놓으시다 보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하러 마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